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7월 28일 오늘은 WHO가 지정한 세계 간염의 날이라고 합니다. 간염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간염이 특히나 초기 증상 없이 중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위험하다라고 해요. 사실 근데 간염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들이 경각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미래를 위한 대비책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박주영 전문가님께서는요, 치매보험 보장 분석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치매보험은 환자 본인을 위한 보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위 가족들을 위한 그런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장 내용들도 잘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관련 보장 분석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강의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치매보험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보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원하는 보장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도 함께 보면서 생활의 팁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갖고 있는데요. 자, 내 보험에 들어있는 치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노년기 이전에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60세 이전에 걸리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해요.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치매가 빨리 찾아오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60세 미만의 굉장히 젊은 층의 치매가 굉장히 급증하다는 거죠. 그러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60세 미만의 치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치매하면 나이가 들어서 또 70, 80, 90 됐었을 때 발병할 거라는 생각들만 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젊은 나이에 치매가 있으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통계를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60세 이전에 초록이 치매가 상당히 많이 발병하고요. 이때부터 치매는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없기 때문에 늦출 수는 있으나 그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약을 복용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거나 계속적으로 치매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65세 미만부터 65세까지 보니까 65세 미만에 걸린 사람들은요, 끝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평생 동안 내내 치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가족도 같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미리미리 예방도 해야 되지만 보험으로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일찍 치매가 찾아온다는 거죠. 60세 이전에 초록이 치매도 많지만 가장 좀 더 충격적인 것은요. 30대 이하죠. 30대면 30년간 이제 공부해서 취직하려고 하고 또 좀 돈을 모아서 결혼하려고 하고 굉장히 꿈들을 꾸면서 인생 설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나이인데요. 아직 공부하는 분들도 많은 이런 젊은 나이인데 치매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30대 이하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시설 이용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경증뿐만 아니고 중증으로 진화가 되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30대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요. 장기 요양등급 1등급이라는 얘기는요. 누군가의 수시 간호를 필요로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등급을 받게 되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요. 30대 이하가
굉장히 많이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4년부터 통계를 보니까 조금 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2019년 상반기 6월 기준으로 했었을 경우에 네. 치매 환자 수가 이렇게 많이 계속 30대 이하가 늘어나고 있는 거 보시죠. 이 노란 그래프가 네, 치매 환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시설 이용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계속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할 정도라는 건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치매하면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은요. 80대 이상 고령자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고 조기에 걸렸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결국에는 시설로 가게 되는 비중이 네, 50.9%인데요. 지금 30대 이하, 즉 60대 이하도 그렇지만 30대들이요. 치매 발병률이 많고 1등급을 받아서 시설로 가서 치료를 받는 이런 상황이 현재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만 생각하고 내 자신만 생각했던 치매보험을 이제는요. 눈을 돌려서 좀 자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는다면 이런 경제적으로 나중에 고통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좋은 팁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치매 종류 보면요. 우리가 뭐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 특히 음주 문화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음주를 좋아하시고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40, 50대가 질문할 때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좀 치매가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알코올성 치매는요. 치매 보장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알코올성 치매만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파킨슨 치매가 올 수 있고요.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는 혈관성 치매가 있긴 한데 뇌혈관 질환, 즉 뇌졸중, 뇌출혈 등을 통해서 또는 외상성 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혈관성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뇌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퇴행성 치매죠. 특히 알츠하이머. 이 부분은 나이가 들면 노화와 퇴행 때문에 오기 때문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올 수밖에 없는 확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뇌 퇴화, 노화 때문에 퇴행 노화 때문에 우리가 치매보험을 가장 많이 준비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건데요. 이런 치매들을 전부 다 우리가 준비를 했었을 경우에 우리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런 노년의 어떤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치매하면 본인은 모르지만 가족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요즘은요, 가족도 외면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흔하게 뭐 가정폭력이라는 어떤 이런 사회 현상도 있지만 치매 노인을 학대하는 이런 사례가 되게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의사소통도 안 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자식들은 또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경도에서 중증까지 가는 동안에요. 가족이 케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이 많게 되죠. 그래서 시설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가정 내에서 만약에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요. 폭력도 굉장히 심하고 학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거의 생활시설도 있죠. 우리가 이제 치매가 일정 부분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는 노치원이라는 데를 보내게 되죠. 오전에 모셔다 드리고 오후에 또 모셔오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이런 시설에서도 약간의 어떤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피해를 보거나 또 좀 고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죠. 좋지 않은 사례이지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도 있는데요. 물론 병원도 있고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서로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요. 좋은 시설로 모셔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경제적인 비용, 돈이란 게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긴 병에 효자 없고요. 병이 길어지면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쌓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므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 수를 보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고요. 평균 수명 여성이 훨씬 더 7년에서 10년을 오래 살기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참 오래 살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남성분들도 치매가 많지만 여성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지 않는 사망 통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이 훨씬
네, 발병 확률이 높은 것처럼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들도 치매가 상당히 많죠. 특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0대도 있을 수 있고 60대, 70대 다양하실 텐데요. 나는 아직 건강해. 우리 집안은 치매가 없어. 라고 장담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누구에게나 치매가 올 수 있고 나이가 먹으면 누구에게나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75세부터 지속적으로 치매가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5세부터 85세까지. 85세가 되니까 40%가 넘는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치매가 온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을 보면요.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지만 국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요. 최경도는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 예비 환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치매 증상이 있는데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최경도도 굉장히 많고요. 경도 치매는 CDR 척도 1점으로 치매죠. 그러나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요. 2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증 같은 경우는 CDR 척도 3점이라고 되는데 이때는요. 일상생활도 불가할 뿐더러요. 네, 누군가의 수시간호도 필요하고요.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를 알아보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이런 인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반드시 네, 이 정도는 시설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한번 들어가게 되시면은 평생토록 비용이 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도부터 중증도, 중증까지 한 번 발병하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완치라는 게 현재 없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면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발생을 하는데 평균 발병 후에 살아있는 평균 수명이 14에서 15년 정도 더 산다고 하죠.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사신 분도 있고요. 치매 발병 후에도 20, 30년 더 사신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4, 15년은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써야 될 비용을 미리미리 소득이 있을 때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증도별 치매 환자 현황을 보면요. 경도 치매가 상당히 많죠. 40%가 넘고요. 그리고 나서 중증도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중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도에 오래 머무를 수도 있고 여기 빨리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느 구간에 오래 머무를지 모르지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어느 부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치매보험을 준비하셨나요? 경도일 때 나는 얼마 나온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중증도, 중증. 이 3단계 치매를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 증권에는 얼만큼씩 준비가 되어 있고 간병자금이나 또는 진단비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DR 점수가 높을수록 1점에서 3점까지를 경증, 중증도, 중증이라고 나누고 있는데 3점일 때는요. 중증이라 그러죠. 그럼 일상생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설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도 생존 기간이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경증은 1점, 2점, 3점 진행하는 가운데서요. 경증, 중증도, 중증.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요. 3점, 4점, 5점 더 깊어지지만 결국은 중증으로 묶어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생활자금은요. 중증부터 지급이 되는데 평생토록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병비를요.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느냐 아니면 뭐 15년만 주느냐 아니면 17년만 주느냐 이렇게 보험사마다 지급하는 조건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발병 후에도 오래 살기 때문에 평생토록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생활자금이면 참 좋겠죠. 그렇다면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증권에는 어떻게 지급하는 조건이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증 치매가 발병을 하게 되면요. 36개월은요. 보증 지급을 합니다. 생활자금을 100만 원씩 3년간 지급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진단비를 경증, 중증도 중증에서 진단비를 만약에 2천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요. 5,600만 원은 확정 지급이죠. 나중에 보험료 예시해드리겠지만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보장 금액은 상당히 크지만 보험료는 저렴하다는 거 한 번 더 미리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10년 생존하신다. 내가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10년 생존하신다라고 하면요. 120개월을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1억 2천에다가 진단비 2천만 원을 더 드리면요. 1억 4천을 지급을 받게 되죠. 근데 만약에
300개월, 25년을 살게 되신다라고 하면요. 약 3억에서 진단비까지 하면요. 3억 2천을 받게 되시죠. 그러면 내가 생활자금을 뭐 100만 원 받을지 200만 원 받을지 아니면 50을 할지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데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월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중증치매 발병 시에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평생토록 지급된다면 이게 4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죠. 보험료는 정해진 금액을 딱 내면 되고 보장받는 거는 살아생전 내내 받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치매보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좋은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 제가 조금 전에 보험료 예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 가지로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는 다르고요. 조금 전에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세 이하도 치매가 상당히 많고 60세 이전에 초록이 치매가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데요. 한 번 발병하면 평생토록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40세 기준으로요. 남자 여자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회사마다 보장 금액이나 보험료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병생활자금을요. 평생토록 100만 원 받는 조건으로 하고 경증 진단비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증권에는요. 1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이 거의 최고일 겁니다. 저는 오늘 경증 진단비 약 40%가 넘는 확률을 갖고 있는 경증 진단비를 1,000만 원을 준비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중증도 CDR 척도 2점일 때 1,000만 원, 중증일 때 1,000만 원. 그래서 진단비를 합의 3,0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한다고 보고요. 월 생활자금을 100만 원씩 평생토록 주는 조건으로 했었을 경우에 그리고 치매 입원비는요. 우리 시청자님들 치매로 입원하게 되면 뭐 시설로 갈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 또 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원비로 했었을 때 1만 원 지급하는 거 있고요. 내가 입원비를 쓰지 않고 사람을 불러서 케어하게 하겠다. 간병인을 쓰겠다라고 하면 하루 간병지원비 보통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1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하루 일당 간병인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특약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요. 남성은 7만 8천 원, 여성은 6만 9천 원대. 그러면 납입을 20년을 했기 때문에요. 여성 같은 경우는 약 1,600만 원대 납입을 하시게 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 1,80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년 하면요. 3억 2천을 받게 되는 거죠. 더 오래 생존하시면 4억 5억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험료는 1,000만 원대를 납입하시고 보장은 억대를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 좋은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시고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지 나는 경증에도 할 건지 중증도 할 건지 중증할 건지 내가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은 데다가 금액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조정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셔서 나중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치매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팁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증, 중증도, 중증 CDR 1점, 2점, 3점 갈수록 깊어지는 치매인데요. 진단비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생활자금을 종신토록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종신토록, 평생토록 드린다. 그리고 납입 면제가 있는데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 평생토록 보장을 해주되 가장 중요한 것도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특약을 몇 개 넣었어요. 입원비 특약일 때 간병인 지원 특약 이런 특약 보험료까지도 전부 면제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증 지급은요. 회사마다 다르지만요. 24개월 보증해 주는 것도 있고요. 36개월 3년간 생활자금을 진단받고 바로 사망하시더라도 36개월 동안의 생활자금을 사망 시에 드린다라는 거. 보증 지급이죠. 이거는요.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비 2천 들어있다면 5,600만 원을 보증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보다 무조건 많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갱신형이고요.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납입하시고 쭉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치매가 없다라고 하시면요. 환급금을 가지고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환급률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약이 많이 있죠. 시설에 입소했었을 때 일당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치매 입원비 특약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간병인 지원비도 특약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중증 치매 진단 시 납입 면제 받을 때 이 특약도 전부 다 납입 면제가 돼서 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모든 보장을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치매보험 많이들 가입하셨을 텐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어떤 쪽에 정말 내가 보장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부족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만큼 준비하시면 노후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치매 완벽하게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제가 정리한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 저에게는 치매가 굉장히 먼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60세 이하 치매 환자, 이 초록이 환자뿐만 아니라 30세 이하의 치매 환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정말 필수일 것 같습니다. 관련한 꿀팁 강의 들려주신 우리 박주영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핵심만 또 모아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란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보장의 균형입니다. 흔히 보험을 준비하게 되면 암과 같은 큰 질병이나 실손 의료비 위주로 보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점은 없을지 의문이 들 때도 있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주식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험도 같은 맥락일지 궁금합니다.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혹시 MC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암 아닐까요? 잘하시네요. 역시 보험방송 열심히 하시더니. 이게 사망 원인 1위는 암인 게 부동의 1위가 된 지가 통계청 자료 발표하면서부터 계속 바뀌지를 않아요. 1위가 암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암보험은 한두 개씩은 꼭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1위부터 2위부터 10위 사이에 등수는 어떨까요? 2위부터 10위 사이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원인이 4개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폐로 인한 사망이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뭐 간질환, 치매 아니면 자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10위 안에 들어있는 이 사망 원인 중에 1위는 암이 확실하지만 나머지 2위부터 10위까지는 다양한 질병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보험을 준비할 때는 어때요? 정말 위험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을 준비하는 건데 1위에 암보험만 가지고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실손보험만 가지고 계신다면 나머지 2위부터 10위 사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보장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 그래서 너무 보험을 한쪽으로만
준비해가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서 오늘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갈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 그 1위부터 10위까지의 모든 병명을 기억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 10가지를 다 분포를 좀 균형감 있게 준비하는 방법은 또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네. 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요즘 보험 방송 계속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63세 여성분이 남편 보험이 이상해요라고 상담을 주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보험을 리모델링을 잘 시켜드렸는데 너무 이제 만족하셔서 본인 것도 확인을 해달라고 하셔서 본인 보장을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보험은 7개를 가지고 계셨어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죠. 보험료는 총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 여력이 50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이나 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0만 원은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하셨어요. 보장성이 아닌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30만 원 정도 가지고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셨는데 여기에서도 함정이 있더라고요. 집 화재보험을 5만 원짜리 가입하셨어요. 어떠세요? 아파트 화재보험 요즘 10,000원이면 준비 다 가능하신 거 아시죠? 그런데 5만 원이나 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화재보험을. 생각해 보니까 적립금을 생각하셔서 그냥 한 달에 5만 원 정도 저축한다 생각하고 보험료를 내야지라고 생각하고 5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대요. 그런데 사실 적립금의 100%가 적립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환급률이 막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은 또 화재보험으로 준비를 하셨고, 나머지 25만 원을 살펴보니까 여기 1만 원은 상해보험 준비하셨고 4만 원은 수술 플랜 준비하셔서 한 5만 원 정도의 그 보장 내용은 보험료 대비 보장 부분이 상당히 잘 가입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 세 가지의 보험료가 한 20만 원 또 내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함정이 많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고 계셨고요. 본인은 그 남편분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골절 진단비 자체가 없어서 보험금을 수령을 못 하셨는데 본인은 골절 진단비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본인 보장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보장 분석을 받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이 돼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드렸는데 보장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보장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그 실비보험을 같이 가입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 가입하신 보험에는 종합형 보험에다가 실비를 특약으로 넣어가지고 가입하셨잖아요. 보통 다들. 이분이 그렇게 가입을 하신 게 이게 2013년 7월 시점에 가입을 하셨는데 그 13년도에는 종합보험에다가 실비를 특약으로 넣어서 가입을 하셨잖아요. 주계약이 교통재해 사망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2억 4천을 가입을 해야지만 그 당시에 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상해나 질병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주계약 자체가 굉장히 2억 4천이랑 큰 금액을 가입을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지게 된 거고, 질병이나 그 상해 쪽 실손보험도 입원은 5천만 원까지, 통원은 20만 원까지, 약제비 10만 원 이렇게 생명 쪽으로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5천에 20에 1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된 거고, 나머지 보장 부분은 굉장히 몇 개가 없어요. 정말 질병이나 제 수술비 빼고는 특별히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보험료가 얼마였냐면 11만 4,560원이에요.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 실손보험은 3년마다 갱신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 보험이 3년마다 갱신해서 계속 내가 필요로 하는 시점까지, 내가 사망할 때까지 사용하고 싶으면 사망할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오르는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실손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1만 원 밖에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만큼만 내고 계시지만 아마 나이가 더 드셔서 70세 이상, 75세 이상 되시면 그때 되면 아마 이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다음 보험을 보면은
그 다음 걸 보면은 암보험을 가입하고 계세요. 암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이분이 전형적으로 실비보험과 암보험만 아주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보험은 암보험만 2가지 준비하셨는데요. 요게 뭐냐면 일반한 2개 합쳐서 그냥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 건데 일반한 진단비가 6천만 원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뭐 어떻게 6천만 원 정도 큰 금액이죠. 그런데 유사암이나 소외감 진단비가 10%만 받으시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유사암이나 소외감이 600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거죠. 유사암이나 소외감 진단이 받으시면 그다음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3천만 원씩. 제가 진짜 목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지금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담보예요. 담보 보장받기도 힘드시고 요즘은 이런 담보 절대로 가져가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016년 5월에 가입을 하셨어요. 5월에 하나, 9월에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는 본인은 암보험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수술비도 없으시죠. 항암 치료비도 없으시죠. 뭐 통원비도 없으시죠. 이런 보장의 구멍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 대비 보장 균형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불균형이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시겠죠. 너무나 확연히 이 구멍난 부분이 많이 보여서 오늘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째서 왜 이런 함정들은 우리 전문가님 눈에만 보이는 걸까요? 이제서야 보입니다. 보장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아주 좋은 해결책을 제가 들고 왔겠죠. 이분은 벌써 리모델링 받으신 후에 제가 지금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는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저번 주에 벌써 리모델링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손해보험 쪽으로 뇌심 진단비, 심혈관과 뇌혈관 진단비 범위 굉장히 가장 넓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 상품 중에 가장 넓은 범위로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심뇌혈관 수술비도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혈전용해 치료비하고 119대 수술비 여기에서도 심뇌혈관 수술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심뇌혈관 쪽으로 스텐 삽입술이나 이런 걸 받으신다면 2천만 원에 1천만 원 합쳐서 3천만 원까지 수술비는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질병 수술비도 20만 원 이렇게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분이 혈압약을 드시는 상황이었어요. 유병자겠죠. 근데 유병자인 상황인데도 이렇게 보장 범위 굉장히 넓은 보장 범위와 금액도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보험료가 9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암보험을 준비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리모델링 전에 암보험은 일반암과 유사암의 갭 차이가 너무 컸고요. 그다음에 수술비나 뭐 통원비나 항암 치료비가 너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만들어드렸냐면 일반암 진단비는 3천만 원 넣어드렸고요. 유사암 진단비를 2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2천만 원까지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수술비 중에 요즘은 웬만한 수술은 다 로봇이 수술을 하잖아요. 다변치 로봇 수술비도 할 때마다 2천만 원씩.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유병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극강의 넓은 범위의 보장 범위가 질병 후유장애거든요. 3%부터 시작하는 거, 이것도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암 통원비도 40만 원까지. 표적 항암 치료비도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암에 걸려서 진단비뿐만이 아니고 치료비와 수술비, 그다음에 통원비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준비를 다 해드렸는데 보험료가 96,500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실비는 기존에 있는 실비를 그냥 지금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나이가 63세시거든요. 실비를 언제까지 납입하실지 솔직히 자신이 없으신 부분이 있으셔서 실비는 지금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보험료 상당히 저렴하게 한 3만 원 선으로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니까 보험료 차이 크게 나지 않아요. 기존에 21만 원 넘게 내던 보험료와 지금 리모델링 받으신 보험료의 갭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한 9천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 9천 원을 더 내고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보장 범위 굉장히 넓고 치료와 통원과 수술과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어우르는, 그다음에 심혈관, 뇌혈관 질환 범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준비가 같이 되니까 너무나 만족한 리모델링이 될 수밖에 없던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유병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건강체일 때 가입했던 보험보다 리모델링 이후가 훨씬 더 보장들이 탄탄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주의사항이라고 할 거는 우리 좀 연세가 많으시거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점이 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실비를 엄청 많이 타셔서 요즘 뭐 도수 치료도 받고 뭐 비급여 주사도 맞고 이런 모든 것들, 모든 병력이 아니면 허리 디스크로 시술을 받거나 이런 것으로 실비보험을 타시잖아요. 그런데 그 실비보험이라는 게 어떠세요? 내가 병원에 100만 원 내면 90만 원 받는 게 실비보험이고요. 이렇게 진단비나 수술비나 입원비를 준비하시면 내가 병원에 100만 원을 내도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진단비와 수술비와 통원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는 게 훨씬 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극강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의 내보험을 가지고 계신 거를 절대 나는 지금 보험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확인한다고 해서 이렇게 손해볼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택은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 몫이시니까 한 번은 확인을 해보시고요. 좀 더 그 보장의 균형을 잘 맞춰가시는 게 어떨까. 그거는 꼭 보장의 균형. 요거는 꼭 한번 신경 쓰셔서 확인을 한 번만 더 받아보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증권의 주기적인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우리 이정란 전문가님께서도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와 심장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에도 2년 쓰고 바꿀 고철 덩어리에도 보호필름 붙이고 휴대폰 케이스를 씌웁니다. 이렇게 쓰다 버릴 고철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뇌와 심장에 보호막 하나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쓰다 버릴 고철에도 보험을 들고요. 요즘에는 태블릿 PC에도 보험을 드는 세상입니다. 가장 소중한 내 몸에 보험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우리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뇌와 심장에 대해서 보호막을 잘 씌워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암에 대해서도 요즘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다빈치 로봇 수술비, 표적 항암 등 이렇게 폭넓게 리모델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표적 항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만 공격해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티 항암은 내 몸에 있는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배양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에도 너 몸에 칼 댈래 안 댈래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누구나 안 될 수만 있다면 안 되고 하는 수술을 원하겠죠. 다빈치 로봇 수술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치료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준비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병자를 위한 보험들이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죠. 변화하는 이런 트렌드에 맞는 보장들을 잘 받기 위해서는 보험 전략이나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는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억대 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던데 이 방법이 어떤 걸까요? 네, 증여는 살아서 조건 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10년에 한 번씩만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통해서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향후에 자산가치 상승률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부터 먼저 증여하시는 것이 좋고요. 상속세는 종신보험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면 되는데요. 실제 납부 능력이 있는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부모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인 자녀가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와 상속의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하신다면 향후에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마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꿀팁 들어봤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대장에 용종이 발견이 되어서 용종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바로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건강검진 후에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용종을 떼어내거나 이러면 보험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신데, 최근이라 하면 과연 언제쯤인지 요거를 조금 안내를 좀 같이 문자로 주셨으면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텐데, 최소한 사건 사고가 내 몸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3개월은 지나야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병자 조건에 325, 335, 355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3에 해당하는 이 부분인데요. 의사로부터 검사 소견에 이상 소견이 생기거나 재검 소견이 생기면 이거는 3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더 이상 심사도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 용종 정도 간단하게 용종을 제거했다고 하면은 웬만한 거는 3개월만 지나면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용종을 띈 지 3개월이 지났으면 아마 심사를 올려서도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으니까 3개월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개월 이렇게 기준 잡아주셨으니까요. 3개월이 넘었다라고 한다면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아파트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이런 것도 보험에서 보장이 될까요? 네, 보장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우연히 타인에게 보장을 해줄 일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누수로 인해 아랫집 보상해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원래는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있는데요. 가족 중 2명 이상이 이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길에서 부딪혀서 망가뜨렸을 경우 이랬을 때도 보장을 해주고요. 요즘에 불나서 옆집에 옮겨 붙었을 때 이런 것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원 한도 내에서 화재보험 준비 안 되신 분들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이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만 취급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는 꼭 필요한 필수 담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가 적은데 이 이웃집 피해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알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알코올로 인한 치매도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네. 아까 박주영 전문가님이 강의 내용에 이 답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놓치셨나 봐요. 문자 지금 주신 거 보니까. 요거 제가 약관 내용을 치매 보험에 대한 약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어떠냐면요. 정신분열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 기능의 장애는 보장되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약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의한 치매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알코올로 아예 중독이 돼서 치매가 오는 건지 아니면은 수시로 알코올을 섭취해서 수시로 우리 약주나 반주나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정확히 오는 건지는 의사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에 의한 알코올 중독에 의한 치매다라는 진단을 받으시면은 치매 보험을 받으실 수가 없지만 치매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지만 정확하게 상세불명예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다면 이거는 또 보장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셔서 치매가 온다면 그건 안 되겠지만 적당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일반적인 아마 치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약관상에는 알코올성 치매보험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보험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금주합시다. 네,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도로에서 접촉사고 유발 시 해결 방안과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일단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큰 사고는 이제 자동차도 많이 다치고 사람도 많이 다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처리하기 애매한 경미한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내려서 내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피해 운전자에게 바로 가서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그분이 내려서 이제 차량 상태를 확인을 할 텐데요. 만약에 사고 부위가 크지 않으면 이제 보험 처리 원하시는지 아니면 혹시 괜찮으시면 현금으로 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해졌으면 이제 명함을 한 장 받으시고 만약에 현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보셨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현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계좌번호를 받아서 송금을 하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다 많이 바쁘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음성 녹음을 키신 다음에 그럼 오늘 이렇게 처리 잘 된 거 맞죠? 앞으로 뭐 향후에 인적 물적 피해 보상 요구 없으신 거 맞죠? 이렇게 녹음해서 증거를 남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어떤 방식으로 또 합의를 할지 먼저 상의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참신했는데요. 추후에 또 증거를 잘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5년 전에 암보험에 가입을 하려다가 10년도 넘은 상피내암 이력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대요. 혹시 지금은 가능할까요? 네. 요즘 유병자 상품 많이 나왔다고 진짜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렸고요. 암보험도 암에 걸리셨던 분들도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시고 나 예전에 암보험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나 그때는 가입 못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드셔서 아마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문자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5년 전에 가입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게 10년 전 이력이잖아요. 그럼 지금 한 15년 넘은 이력인데 15년 넘은 상피내암 자료 가지고 지금 암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건 이건 모순이거든요.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암에 걸려서 5년만 지나도 암보험이 가입 가능한데 굳이 15년 지난 암을 상피내암 자료가 있다고 해서 가입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건강체로 가입을 하시려면 되게 힘드시겠죠. 암 이력이 상피내암도 암이기 때문에 건강체로는 가입하실 수가 없겠지만 유병자로서 암보험을 가입하실 수는 있으신데 이 유병자 암보험이라고 해서 건강체 암보험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장 범위나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암보험이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중에서 제가 아까 리모델링 플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도 유병자 상품이 있거든요. 암 통원비 40만 원까지 준비하시고 표적 항암 치료나 카티 항암 치료까지 다 같이 가입하실 수 있는 이런 암도
생명 쪽에, 생명보험 쪽에 있으니까 아마 전문가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찾아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지금은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는 5년만 지나도 가입이 가능하죠. 지금은 10년이 훌쩍 넘었다라고 한다면 보험 가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꼭 알아보시고 또 본인에게 맞는 보험들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